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영어 긍정언지 쌤입니다. 자, 오늘도 쉬운 영어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표현,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옆에 그림 보시면 머릿속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과연 최대한 활용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make the most of 라는 표현을 씁니다. make는 만들다고요. the most, 최대란 뜻이잖아요. 가장 좋은 거, 가장 큰 거. 근데 of 하면은 우리가 무엇의란 뜻이니까요. 무엇의 가장 좋은 것을 만들다, 즉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의 목적은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이겠죠. 자, 최고의 결과,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the best outcom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best가 최선, 최고란 뜻이고요. outcome, 결과란 뜻입니다. 그러면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하다 라는 표현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우리 무엇을 이용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take advantage of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거나 무언가를 잘 이용하는 게 최대한 활용하다의 느낌일 텐데요. 주어진 상황,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from a given situation. given, 주어진이란 뜻이고요. situation,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까요? 최대한 활용하다는요. make the most of.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ake the most of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make the most of your opportunities. 이번에는 당신의 opportunities.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지금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전부 다 명령문이죠. 뭐뭐 하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Let's make the most of this beautiful day. 이 아름다운 날을 우리 다 같이 최대한 활용하자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Let's 하면 뭐뭐 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아름다운 날을 최대한 활용하자 라고 이제 내뱉어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Let's make the most of this beautiful day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조금 잘 마주할 만한 혹은 잘 말을 할 만한 표현으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내가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상황이 될 때 계속해서 내뱉어 보세요. 지금 같은 표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뱉어 보시면 여러분들 외우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저절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한 문장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Make the most of your time. Make the most of your opportunities. Let's make the most of this beautiful day. 이번에는 한글만 보고 떠올려 볼 텐데요. 우리 한글만 보고 떠올릴 때는 앞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도 괜찮으니까요. 생각이 나는 만큼 최대한 입으로 내뱉어 보세요. 이렇게 최대한 내뱉어 보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구나 하고 꼭 기억한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당신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 아름다운 날을 최대한 활용하자.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Make the most of your time. Make the most of your opportunities. Let's make the most of this beautiful day.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민 음성을 한번 들으면서 듣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I hope you make the most of it. I hope you make the most of it. I hope you make the most of it. I gotta make the most of the daylight. I gotta make the most of the daylight. I gotta make the most of the daylight. We made the most of it. We made the most of it. We made the most of it. 다음 표현입니다. 옆에 보시면 눈이 똘망똘망한 아이가 뭔가 관심을 표하고 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동사는 is, am, are, was, were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I am interested in music. 나는 음악에 관심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be interested in 말고도 나는 무언가에 푹 빠져 있어요, 관심 있어요 라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I'm really into 라는 표현인데요. 나는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 어떤 것에 관심이 많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 나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요. I'm curious about. I'm curious about. about 뒤에는 명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나는 무엇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무엇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I have a lot of questions about. A lot of 같은 경우는 많은이란 뜻이고요. questions about 하면은 질문들, 어떤 것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관심이 있다는요? 네, 잘하셨습니다. Be interested in. 자, 이번에는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 가볼게요. I'm interested in learning a new language. 보면 learning의 지금 ing 부분에 지금 제가 파랗게 칠해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in이라는 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원래 명사가 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learn, 배우다라는 동사가 전치사가 되려면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 이거는 나중에 제가 동명사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I'm interested in learning a new language. 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learn, 배우다고요. A new language 하면은 새로운 언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 가보면요. We are interested in trying new recipes. recipes 하면은 우리 레시피 있죠? 이제 요리법. 그러면 새로운 요리법을 이제 시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너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따라서 읽을 때 외워보세요. I'm interested in learning a new language. We are interested in trying new recipes. What are you interested in?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한글만 보고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고요. 너무 빠르다 싶으면 잠깐 멈춰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에 관심이 있나요? 잘하셨습니다. 자, 정답은요. I'm interested in learning a new language. 두 번째, we are interested in trying new recipes. What are you interested in?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원어민 음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I am interested in your case. I am interested in your case. I am interested in your case. Nobody is interested in a conversation. Nobody is interested in a conversation. Nobody is interested in a conversation. We are interested in facts, not theories. We are interested in facts, not theories. We are interested in facts, not theories. 다음 표현입니다. 지금 옆에 사진을 보시면요. 버스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죠. 가득 차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be filled with 이 표현은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지만 영어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이 with이 같이 쓰인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be filled with 가득 차다라는 표현이랑 비슷한 게 be full of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학교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험 단골 출제 유형입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나중에 틀리지 않겠죠. 토익에서도 가끔 나오는 형태이고요. be filled with, be full of. 스피킹으로 내가 두 개 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차라리 그냥 하나만 외워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be filled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명사는요. 눈에 보이는 아까 그림처럼 사람이 가득 차여 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상도 괜찮지만 laughter, 웃음이나 happiness, 이제 행복 이런 것처럼 어떤 명사,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반이어 한번 배워볼게요. 비어있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e empty, be empty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가득 차다는요? be filled with.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The room was filled with laughter. 방 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비동사가 지금 was 과거 형태로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으로도 가득 차다 라고 할 때 be filled with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Her heart was filled with gratitude.
그녀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The stadium was filled with cheering fans. cheering fans 같은 경우는 cheering, 우리가 응원하는 이란 뜻이에요. 환호하거나 응원한다 이런 느낌인데요. 응원하는 팬들로 the stadium, 그 경기장이 가득 찼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The room was filled with laughter. Her heart was filled with gratitude. The stadium was filled with cheering fans.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도전해 볼게요. 방 안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경기장은 응원하는 팬들로 가득 찼다.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The room was filled with laughter. Her heart was filled with gratitude. The stadium was filled with cheering fans.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민 음성을 통해서 듣기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Room is filled with people. Room is filled with people. Room is filled with people. And his ship is filled with gold. And his ship is filled with gold. And his ship is filled with gold. And the human race is filled with passion. And the human race is filled with passion. And the human race is filled with passion. 다음 표현, 집으로 돌아오다. 우리 지난 시간에 me home이라는 표현으로 집에 있다, 집으로 돌아오다 라는 표현을 같이 배웠었는데요.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 표현은요, 집에 있다라는 느낌보다 집에 돌아오다 라는 느낌만 있으니까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come back home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다 할 때 return이라는 표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return home이라고 하면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맞기는 맞지만 어떻게 보면 먼 길 혹은 아주 오랜 여정에서 돌아온다. 귀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화관 같은 데 보면 뭐 왕의 귀한 이렇게 표현할 때 return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retur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여정에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좀 오랜 기간 후에 뭐 군인이 전쟁터에서 귀환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처럼 그냥 흔하게 집에 돌아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come back home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휴식을 취하죠. 휴식을 취하다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Get some rest. Get some rest.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 돌아오다의 반대요. 집을 떠나다는요. leave home. leave home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go out. 외출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말로도 외출하다 혹은 집을 떠나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go out, 외출하다, leave home, 집을 떠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집에 돌아오다. 네, 잘하셨습니다. come back home.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I'll come back home before dinner. I'll 같은 경우는 I will의 줄임말이죠. 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집에 돌아올 거야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엔 집에 돌아올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It's time to come back home.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It's time to는 그냥 외워주세요. 뭐뭐 할 시간이야. It's time to come back home. 집에 가야 할 시간이야. 자, 세 번째 문장. They will come back home tomorrow. 그들이 내일 집에 돌아올 거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우리 첫 번째 예문하고 세 번째 예문 둘 다 will. 뭐 조동사 will을 썼는데요. will을 쓰면 뭐뭐 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I'll come back home before dinner. It's time to come back home. They'll come back home tomorrow.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글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저녁 전에 집에 돌아갈게.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그들은 내일 집에 돌아올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I'll come back home before dinner.
It's time to come back home. They will come back home tomorrow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민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So come back home. So come back home. So come back home. I want you to tell Danny to come back home. I want you to tell Danny to come back home. I want you to tell Danny to come back home. Daddy, when are you gonna come back home? Daddy, when are you gonna come back home? Daddy, when are you gonna come back home? 자, 마지막 표현 옆에 그림이 어떤 걸 줍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짚자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pick up. pick up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의 이 pick up 이라는 표현은요, 무언가를 짚다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그저 물건을 지금처럼 짚다도 돼요. 이게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가 만약에 슈퍼마켓, 어떤 슈퍼에서 내가 물건을 짚는 거는 무언가를 사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pick up some food 하면은 물건을 사다, 어떤 음식을 사다라는 사다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할 때 누군가를 픽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차에 태우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I'll pick you up. 나 너 차에 태워줄게. 내가 데려와 줄게.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저분한 방에 들어갔는데요. 이 방 안에 너무 물건이 많이 있어서 물건 하나씩 짚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물건을 정리하는 거가 되겠죠. 방을 치우다의 느낌도 쓸 수 있습니다. Pick up the roo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겠습니다. 무엇을 짚다는요? pick up, pick up. 이렇게 기본 의미에서 확장시키면 이해가 쉽습니다.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Can you pick up some groceries? grocerie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료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 슈퍼 같은 데에서 좀 식료품 좀 사와줄 수 있니? 라는 문장이 되고요. 두 번째, please pick up the phone. 우리 전화를 픽업한다라는 거는 전화를 받아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please라는 표현이 붙이면 공손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세 번째 문장, can you pick up the kids from school? 너 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픽업해줄 수 있겠니? 좀 데리러 와줄 수 있겠니?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Can you pick up some groceries? Please pick up the phone. Can you pick up the kids from school?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문장만 보고 떠올려 볼게요. 식료품을 사올 수 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학교에서 아이들 좀 데려올 수 있을까요? 잘하셨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Can you pick up some groceries? Please pick up the phone. Can you pick up the kids from school?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민 음성을 통해서 한번 듣기도 연습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Nate's gonna pick you up. Nate's gonna pick you up. Nate's gonna pick you up. I just stopped in to pick up some food. I just stopped in to pick up some food. I just stopped in to pick up some food. Pick up any three objects. Pick up any three objects. Pick up any three objects. 초간단 문법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There is, there are 하고 명사. 이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There is, there are가 이렇게 나오면요. 무엇이 있다예요. 뒷부분에 만약에 단수 표현이 나오면 is를 쓰고요. 복수 좀 여러 개가 나오면 are를 쓰면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There is milk on the table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우유가 테이블 위에 있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is 대신에 was를 쓴다면요. There was milk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우유가 있었어 라는 과거 표현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대성공 도장 찍어드릴 거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대성공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더 쉬운 영어 표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지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빠이빠이!